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3장 연결직무제표의 작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할까요? 지배력 취득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이야기했죠. 그 중에서 가장 쉬운 종속기업의 자본의 요게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같을 경우에 연결조정분계 지배력 취득일에는 하나라고 했죠.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을 상계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재무제표를 일단 단순 합산한다고 했어요. 합산하고 나면은 이게 단일 실체인데 단일 실체가 발행한 자본을 단일 실체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 종속기업 투자하고 종속기업 자본을 퉁치는 겁니다. 지금 100% 지배종속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을 때 하필이면 요 지운 금액이 딱 떨어져.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즉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은 없는 건데요. 만약에 종속기업 투자가 더 많어. 그러면은 상계하면서 여기에 남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영업권입니다. 만약에 종속기업 투자가 적어. 그러면은 당기이익으로 들어가는 영가매수 차익이 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같은 맥락에서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기는 장부금액을 공정가치가 되도록 먼저 반영을 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요거를 따로 분개를 한다기보다는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을 상계하는 분개를 하는 과정에 종속기업 순자산 장부금의 공정가치가 불일치한 항목, 예를 들면 재고자산이든 유형자산이든 어떤 특정 부채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이 들어가 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종속기업의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채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모두 크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얼마가 큰지 다 자료가 제시되어 있을 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여금, 종속기업 투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퉁쳤는데 그게 아니라 종속기업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채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요 차이만큼을 여기다가 더 넣어주는 거예요.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채. 그러고 나면 지금 요 점선으로 표시한 이 영역이 뭐냐 하면은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될 거 아닙니까? 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다를 경우에 공정가치로 바꾸는 이런 일련의 절차는 1장에서 우리가 다 했던 내용이에요.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 승계할 때 공정가치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정가치로 바뀐 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포개져야 합병을 한 결과와 같을 거 아니에요. 양자의 차이를 영업권 경우에 따라서 영가매수 차익으로 인식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교재 194페이지 예 5번을 보겠습니다.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를 경우인데요. 종속기업 투자의 취득원가가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예 3번에서 계속 해봅니다. 예 3번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잠시 돌아가 보면 지배가 종속의 의결권유는 주식 100%를 12만원에 샀다는 것이고 예 3번에서는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일치한다라는 전제였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이 종속기업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여금 7만, 2만, 만 이게 북밸류인데 재무제표에 보이는 것이 공정가치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퉁치면서 여긴 10만, 12만이니까 영업권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얘 5로 다시 왔습니다. 자, 얘 3번에서 지배가 종속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12만 원에 산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은 종속의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5천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속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이 10만 원인데 공정가치는 10만 5천 원으로 5천만큼 증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10만 5천 원짜리 회사의 100% 지분을 12만 원에 사니 이때는 영업권이 2만이 아니라 15,000이 돼야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여금, 종속기업 투자 퉁치면서 유형자산을 현실화시켜야죠. 공정가치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0만 5천이 되고요. 100% 지분의 취득 원가는 12만 원이니 퉁치고 퉁쳤을 때 15,000에 영업권이 나온다. 이 연결조정 분계를 연결정산표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앞서 얘 3번과의 차이는 요 유형자산이 달라지는 거죠. 30만 더하기 15만 45만이 아니라 요 5천이 들어가니까 45만 5천 즉 종속기업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합병할 때도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자, 영업권이 표시가 될 테고요.
종속기업 투자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무조건 0입니다. 사라져야 되니까. 한편 종속기업 자본도 몽땅 제거가 되죠. 따라서 종속기업 자본이 제거가 되니 연결재무제표 자본은 지배기업 자본과 똑같은 금액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에는 예5의 두 번째 사례인데요. 종속기업의 취득원가가 공정가치에 미달하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예4에서 지배종속에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9만 원에 취득했대요. 취득일 현재 종속의 유용자산의 공정가치 장부금액, 이 예4는 예3번과 숫자는 같았어요. 즉 순자산 공정가치 자본금, 자본임금, 이익여금의 장부금액은 10만입니다. 7만, 2만, 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용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6만 적대요. 그러면 보세요. 자본금, 자본임금, 이익여금, 유용자산을 더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0만이 아니라 9만 5천이 되고요. 이때 취득 금액이 종속기업 투자 9만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싸게 줬느냐? 4만만큼 싸게 매수했다고 보고 영가매수 차익이 4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분계를 지배 종속회사 개별장부에 반영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연결 정산표에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종속기업 투자 무조건 0이죠. 유형자산은 공정가치로 현실화됐습니다. 공정가치가 좀 적습니다. 종속기업의 자본은 몽땅 날아가는데요. 따라서 지배기업의 자본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이익여금은 다를 수 있는 것이 영가매수 차익이 단기 이익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개 넣었죠. 교재 196, 197페이지에 걸쳐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자, 종속기업 투자의 취득원가랑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랑 갖다 가정해 보자고요. 물론 장부금액하고 공정가치도 갖다가 가정하면은 다른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여지는 없잖아요. 지금 북밸류, 페어밸류가 같으니까 그냥 자본금, 자본임금, 이익여금 등 종속기업 자본과 종속기업 투자를 퉁치면 되는 거죠. 같으니까. 그런데 취득원가가 더 많아. 얘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보다 이게 더 많으니까 당연히 차변에 차익이 생길 수밖에 없겠고요. 영업권입니다. 만약에 종속기업 취득원가가 더 적어. 이게. 그러면은 이쪽이 적으니까 퉁치고 퉁칠 때 대변에 차익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염가매수 차익입니다. 전부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같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달라. 그리고 다른 이유가 유용자산의 페어밸류가 북밸류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유용자산을 더 연결 주정분기할 때 그 차이만큼을 더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합병할 때도 전부 다 공정가치로 가져오지 않았어요. 장부금액 대 장부금액으로 우르르 일단 단순 합산 해놓고 차이만큼을 더 조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하단으로 내려가 보면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 연결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주요 계정을 요약해 봅니다. 연결 재무상태표의 영업권은 뭔가?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영업권은 지배력을 취득할 때 얼마나 초과 지급액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즉 종속기업 취득원가가 그 당시 취득일이죠.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랑 딱 떨어지면은 영권은 없는 거죠.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얘가 많으면 그때 영업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영업권. 지배력 취득일의 연결 재무상태표의 자본금이나 이익여금 등은 얼마라고 표시되냐면은 지배기업 자본금, 이익여금하고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는 만약에 염가매수 차익이 있는 경우에 이익여금에 들어가니까 요거만큼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실무에서 염가매수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 만약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은 지배기업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과 똑같아요. 연결재무제표 숫자가. 한편 연결재무상태표의 자산하고 부채의 금액은 어떻게 표시가 되는가? 취득 현재 지배기업 자산 부채에다가 종속기업 자산 부채가 엎어지죠. 장부금액으로 엎어지는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있으면 공정가치만큼 조정을 하니까 결국 자산부채 공정가치가 엎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업권이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합병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의 연결인데요. 다음은 갑회사가 의뢰사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직전 1년도 초 재무상태표인데요.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의뢰사 순자산입니다. 9만이죠? 지배력 취득 직전이라고 했는데요. 갑회사가 1년도 초에 의뢰사의 발행주식의 100%를 취득해서 지배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사 취득일 현재 의뢰사 자산부채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같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즉 공정가치도 9만이다 라고 할 때 갑회사가 각각 9만, 11만, 8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여 의뢰사 발행주식을 취득했 경우로 구분하래요. 느낌이 딱 오죠? 자, 9만이라는 거는 정확히 100% 지분의 공정가치만큼을 주고 산 케이스니까 아, 영업권은 발생 안 하겠구나 벌써 읽으면서 느껴야 됩니다. 11만이면 2만 원만큼 초과 지급이 있었으니 나중에 연결하면 2만 원만큼 영업권이 나오겠네. 8만이면 만 원만큼 싸게 샀으니 영가매수 차익이 만 원이 나오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죠.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면 안 되죠. 자, 이렇게 구분해서 1년도 초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갑회사가 해야 될 연결주정분기하고 다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들어갈 금액을 표시하라 이렇게 된 거죠. 연결주정분기 해볼까요? 종속기업 투자 9만 원에 샀고요. 상계해야 될 종속기업의 자본, 즉 순자산 자본은 공정가치랑 같다고 했으니까 뭐 조정할 것도 없죠. 퉁치고 퉁쳐서 끝나버립니다. 이번에는 11만 원이면 2만 원만큼 여기가 더 많으니까 영업권 들어가야 되죠. 이미 우리가 예견했던 대로 반대로 8만 원이면 영가매수 차익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앞에 양식에 나온 이 숫자들을 쭉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종속기업 투자는 어떤 경우에든 0이 될 테고요. 취득원가가 많은 경우 공정가치보다 9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각 영업권, 이 경우에는 영가매수 차익이 여기에 만 원만큼 들어가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여금 등은 지배기업 금액과 같습니다. 다만 이때 만 원만큼 영가매수 차익이 이익여금에 들어가니까 그것만큼 차이가 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자, 물음 2번은 물음 1에서 의뢰사 자산 중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5천 원 초과한대요. 그리고 갑회사가 각각 9만 5천, 12만, 8만 2천에 현금을 지급하고 샀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만큼을 조정을 해줘야죠. 즉 앞에 분기에서 요 5천만큼이 더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종속기업 투자랑 퉁쳐서 더 많으면 영업권 이게 5천 당연히 들어가요. 적으면 영가매수 차익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작성하는 방법이야 앞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종속기업 지분 100%를 취득할 때 곧 취득하는 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어떤 분계를 하는가? 분계는 뭐예요? 한 가지였습니다. 무조건 하나입니다. 종속기업 투자라는 투자자산과 종속기업의 자본을 퉁치는 겁니다. 상계하는 것. 계속 100% 지분 취득의 사례로 가는데요. 그럼 지배력을 취득한 이후 그 해에 1년도 말, 2년도 말 이렇게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좀 더 현실적이죠. 앞서도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배력을 취득하는 시점이 하필이면은 지배기업 보고기간 말일하고 똑같지 않는 한 연결재무제표는 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배기업 결산일, 즉 보고기간 말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 우리는 지금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어떤 경우에도 빠질 수 없는 분계,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의 상계 제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배력 취득 시점이 연초고 연초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나서 1년도 말, 2년도 말은 또 어떻게 할 거냐를 순차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자, 연초에 이제 X 1년인데요. X 1년 1월 1일, 여기에 12월 31일, 여기가 보고기간 말이라고 할 때, 이때 지배력을 여기서 취득을 해요. 그러면은 종속기업 투자 이렇게 분계를 할 텐데, 즉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속기업 투자 쭉 1월부터 12월 말까지 장부에 가지고 오면서 해별자산이니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별도재무제표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세 가지 중 하나를 적용해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겠죠. 다만 어느 방법을 적용하든 최종 연결재무제표 즉 경제적 실질은 똑같아야 되니까 단일 실체를 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는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연결조정 분계가 조금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림으로 한번 봅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투자를 원가법으로 적용한 경우,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경우, 지분법을 적용한 경우, 지분법 나중에 7장에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종속기업의 순손익 중 지배기업의 지분율에 해당되는 것만큼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의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손익을. 그때 가서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
어쨌거나 세 가지 방법이 같을 리는 없으니 이렇게 별도 재무제표는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연결을 할 때는 종속기업 재무제표랑 합치는데 종속기업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어떤 방법으로 종속기업 투자를 평가했든 상관없이 뭐 같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합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합쳐 다음에 최종 연결재무제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같아야 된다고. 경제적 실질이 같으니까. 따라서 연결조정분계가 조금씩 다를 겁니다. 연결조정분계 지분법의 연결조정분계는 이제 7장에서 보론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우리는 원가법을 적용할 경우에 연결조정분계를 지금부터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때는 그런 설명 안 하는가?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이요. 지배기업이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면서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분계가 더 있을 뿐 원가법을 적용할 때하고 차이는 없을 거 아니에요.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분계만 다를 거 아닙니까? 따라서 만약에 공정가치법을 적용했다면 합산하면서 이 공정가치 평가 손익을 인식한 분계만 리버스 시키고 제거하면은 원가법과 같아지니까 원가법 연결조정 분계를 하면은 별 문제가 없겠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지배력 취득 시점의 연결을 우리가 보았는데 지금 여기 연도 말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추가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배력 취득 후에 영업권이 손상됐는지 추가 인식을 하기 위한 어떤 판단을 해야죠. 영업권의 손상 차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닙니다. 1장에서 했잖아요. CGU 즉 현금 창출 단위에 영업권을 배분하고 CGU의 회수 가능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해서 손상이다 그러면은 1순위로 영업권을 먼저 퉁쳤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영업권의 손상 차손 직접 측정이 불가하죠. 따라서 사업 결합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CGU를 선정을 하는 거야. 거기다가 영업권을 배분하는 겁니다. 배분이라고 해서 뭔가 회계 처리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영업권은 요 CGU하고 연관이 되는구나 라고 같이 붙여놓을 뿐입니다. 그 현금 창출 단위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에 미달해. 그러면은 그 미달액을 1순위로 영업권 손상 차손으로 인식하라는 거죠. 초과되면 CGU를 구성하는 다른 개별 자산의 장부 금액에 비례해서 또 손상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부 1장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영업권에 대해서 손상을 한번 인식한 후에는 환이익을 인식할 수는 없겠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교재 203페이지에는 삼성전자 연결재무제표의 영업권을 어떻게 CGU에 배분하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삼성의 영업권은 모두 5조 8,4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각각 이런 부문에다가 배분했다라는 거예요. 즉, C라는 것은 가전, 정보, 모바일, 디스플레이, 하만 이런 데다가 배분을 하고 나중에 영업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금 창출 단위 회수 가능가액은 어떻게 결정됐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지배력 취득 후에 1차 년도 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작성은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자, 여기 이제 1년도 1월 1일, 12월 31일 여기에서 연결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요 12월 말일자 지배기업, 종속기업 각각의 재무제표를 일단 단순 합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단순 합산했잖아요. 두 개를 단순 합산을 하는데 요 지배기업의 자산에는 종속기업 투자가 있잖아요. 한편 종속기업은 종속기업 자본이 있는데 얘를 퉁치고 퉁쳐야지 되죠. 왜냐하면 합쳐놓고 나면은 연결실체 자본을 연결실체가 자산으로 갖고 있다라는 논리적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퉁치고 퉁쳐야 되는데 이때 퉁치는 시점은 지배력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다시 일이 와서 퉁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의 연결을 실무에서 하지 않더라도 이걸 먼저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퉁치고 퉁쳤습니다. 전부 상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자산부채뿐만 아니라 이제 수익과 비용까지 발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모두 합산을 하는 거죠. 우르르 합산하면 매출 대 매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을 텐데 일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도 모두 지배기업에 귀속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 합산하면 자동적으로 귀속이 되느니 별도의 연결조정 분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리 잠깐 이야기를 하면 양자의
즉 지배기업, 종속기업 간에 내부 거래가 있으면 이를 없던 걸로 환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조정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건 4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3장까지는 내부 거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100% 지배종속관계의 경우 그냥 합쳐놓고 끝나면 돼요. 별도로 연결주종분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차 연도 말에 연결주종분계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연도 말에 연결할 때 일단 우르르 합산을 해놓고 다시 지배력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을 퉁치는 거예요. 이때 영업권 또는 영가매수 차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업권이 나올 경우에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손상차손을 인식을 하면 되겠죠. 보통 실무에서의 영업권의 손상 여부를 판단하고 손상차손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시험 문제, 교과서에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CGU의 회수 가능액이 얼마다 라고 주어지기 때문에 CGU의 장부금액과 비교해서 손상차손 인식하는 것은 썩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배력 취득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속 가야 되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뭐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자, 1년도, 2년도, 이제 2년도 말이야. 2년도 말이어도 다시 지배력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종속기업 투자, 종속기업 자본을 상대 제거하는 겁니다. 그때 영업권, 영가매수 차익이 나오겠죠. 이때 요 과년도에, 즉 여기가 지금 2차년도 연결을 하는데요. 1차년도, 과년도에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했다든가 혹은 요 지배력 취득 시점에 영가매수 차익이 있었다면 이거는 X2년도 손익이 아니라 X1년도 연결재무제표 손익이니 이익잉여금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X2년도에는 추가로 발생하는 손상차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 1년도에 만약에 손상차손을 인식했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영업권 손상차손 환입은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도 말 연결조정분계 정리해 보자고요. 지배력을 취득하는, 이게 3차년도, 4차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배력을 취득하는 시점에 자본금, 자본이익금, 이익금하고 종속기업 투자를 퉁칩니다. 지금 장부금액 공정가치가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에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 등의 조정이 없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불일치할 때를 볼 거예요.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할 겁니다. 뭐 영업권, 뭐 영가매수 차익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과년도에 영업권 손상차손을 만약에 인식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여기서 영업권 손상차손을 과년도에 인식했어.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2차년도 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다시 여기에 와서 퉁칠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도에 이미 일부의 손상을 인식을 했다라면 영업권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인식은 지배력 취득 시점의 영업권이니까 1년도 말에 죽였던 거 죽이면서 영업권 손상차손이 아니죠. 2차년도 시점에서 봤을 때 이건 과년도기 때문에 이익여금 조정을 해줘야죠. 단기의 영업권 손상을 추가로 인식할 수도 있죠. 이때 영업권 손상차손 이 부분. 한편 만약에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 영가매수 차익을 인식한 적이 있었다면은 요놈을 이익여금으로 대체를 해야죠. 더 이상 단기손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제 2번 풀고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 갑회사는 1년도 초에 의뢰사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20만 원에 샀대요. 그래서 지배기업이 됐는데 취득일 현재 의뢰사 자산부채 장부금의 공정가치는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이 되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와요. 1년 말과 2년도 말 두 회사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고요. 내부 거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손익에 대한 조정은 없습니다. 내부 거래 있는 사례는 4장에서 합니다. 단순한 사례입니다. 자, 1년도에 갑을, 2년도에 갑을인데요. 뭐 수익과 비용 이렇게 나오고요. 종속기업 투자 20만 원에 샀다고 되어 있죠. 갑회사 1년도. 그 다음에 의뢰사 여기 1년도 말 저 순자산을 보면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여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은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자본금, 자본잉여금 요거는 1년도 초 금액과 같을 거고요. 이익여금은 1년도 말 금액인데 1년도 말 금액은 지배력 취득 시점에 1년도 초 이익여금에 당해년도 순이익이 더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1년도 초 금액은 이게 4만이 아니라 2만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1년도 순자산 금액은 14만 원이고 공정가치랑 같다. 이렇게 보면 되죠. 1년도 초에 갑회사가 의뢰사 지배력을 취득한 직후에 연결 조정 분계를 해보라는 것인데요. 자, 20만 원에 취득을 했죠.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본금, 자본잉여금 똑같은데 요거는 2만 원이 1년도 초 금액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당기순이익 1년도께 더해져서 1년도 말에 4만이 되었을 거니까 절대 16만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14만짜리 회사 순자산 지분 100%를 20만 원에 샀으니 영업권이 6만이 되는 겁니다. 2번 1년도 말이 됐습니다. 갑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조정 분기하고 정산표를 작성해 보라는데 단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 창출 단위의 회수 가능액을 보니 장부 금액보다 3만 5천 원이 적대요. 즉 손상차손 인식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1번 종속기업 투자와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 퉁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분계는 20X1년 초 연결조정 분계와 같습니다. 만약에 영업권의 손상이 발생 안 했으면 1년도 초 연결분계와 1년도 말 연결분계는 요거 하나로 똑같죠. 다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영업권에 대해서 혹 손상을 인식할 여지가 있으면 손상 인식을 하라는 거죠. 3만 5천만큼 CGU에 배분된 영업권이 CGU에 배분이 됐죠. 그 CGU의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보니 3만 5천 원 적다는 거잖아요. 지금 장부 금액보다. 그래서 손상차손 인식하고 끝나는 거고요. 요거를 반영하는데 이제 앞서 차이점은 뭐냐면은 연결 재무상태표뿐만 아니라 연결 손익계산서도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1번 연결조정분계, 2번 분계가 나오잖아요. 꼭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인식을 하는데 이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한 것만큼 궁극적으로 요 지금 별표 표시를 했는데요. 반드시 요 이익여금에서 조정이 돼야죠. 요거만큼은 이익여금이 까져야 되니까. 그래서 정산표를 만들고 나서 요 재무상태표에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눈으로만 봐서는 몰라요. 회계원리 시간에 우리가 결산조정 통계를 하고 정산표를 만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랑 같은 논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최종 연결재무제표가 도출이 되겠죠. 3번 볼까요? 이번에는 2년도 말 연결분계인데요. 갑회사가 2년도 말 연결분계 하래요. 근데 단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 창출 단위의 2년도 말 현재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 보았더니 장부 금액보다 2천 원이 적다. 2년도에 손상이 또 발생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환입이 있었다 그러면 절대 인식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2년도 말 연결분계 1번입니다. 지배력 취득 시점, 즉 1년도 초로 가서 종속기업 투자하고 자본을 퉁치고 영업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영업권의 손상 1년도에 3만 5천만큼 영업권 죽이죠. 2년도에 2천만큼 또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3만 7천만큼 죽이면서 당기부만 손상차손이고 과년도부는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연결 조정분계가 정산표에 들어가고요. 앞서도 강조를 했지만 2년도분 비용을 조정한 이 부분이 요리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대차가 맞는지 연결조정분계 대차가 맞는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요. 이 물음 2번에서 즉 1년도 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자, 물음 위에서 갑회사가 의뢰사와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갑회사의 공장건물과 기계장치로 구성되는 CGU에 배분했다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좀 이렇게 자세하게 문제를 좀 바꾼 건데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 창출 단위의 1년도 말 장부 금액은 공장건물 15만 원, 기계장치 5만 원에 영업권이 배분됐기 때문에 26만 원입니다. 그런데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보니 19만 원이래요. 손상차손과 관련된 연결조정 분계를 하라는 건데요. 손상차손만. 그러면은 CGU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보다 지금 7만 원 줬기 때문에 전체 7만 원이 손상입니다. CGU에. 그럴 때 먼저 1차 배분, 영업권에서 먼저 배분을 해야죠. 영업권 6만 원이니까 다 죽여버려야지. 아직도 만 원이 남죠. 이 만 원을 건물과 기기장치 장부 금액 15대 5의 비율로 배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 이번에는 무조건 다 영업권 손상차손이 아니라 건물 손상차손, 기기장치 손상차손으로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는 경우에 연결,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불일치할 경우를 또 보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 많이 복습해야 돼요.